안녕하세요. 오늘 5월 11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그로스톨 코인입니다. 티커는 GRS입니다. IM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그로스톨 코인은 또 제법 오래된 코인입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던 코인들인데 일반인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펌핑 코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펌핑.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됐어요. 펌핑에 주로 많이 이용이 돼서 전형적인 펌핑 코인이다 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었던 코인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으로밖에 보진 않았어요. 네, 여기 그로스톨 코인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로스톨 코인은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서명 부분을 분리한 세그윗을 처음으로 활성화한 암호화폐다. 이 부분들이 테스트 겸해서 수학적으로 이를 증명해서 이걸 만들어낸 곳이죠.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 한 개의 용량이 1메가로 제한되어 있어 많은 거래 내역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서명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세그윗 한 개 블록이 더 많은 거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로스톨 코인은 채굴입니다. GPU를 통한 채굴만 허용하고 있다. 채굴 코인입니다. 포스 코인이 아니고 포우입니다. 포우. 채굴 코인입니다. 요 그로스톨 코인들에서 여기 세그윗을 처음으로 활성했다고 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를 가집니다. 중요한 요소를 가져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되는 과정에서 용량 문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2017년도에서. 그래서 분리가 됐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가 그 때문에 나왔죠. 용량을 올리니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얘들이 막 파생돼 나왔던 용량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욕 들어먹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트랜잭션의 많은 부분들이 헛수로 채워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용량이 많은 게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많다는 거는 이 데이터, 블록체인의 데이터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확장성의 이런 노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의 소모가 좀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리하는 기술들이 세그윗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 부분들을 또 적용을 하게 되죠. 라이트코인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들보다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아래 내용에도 나오지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지갑의 전송 규약, 비트코인에서의 전송과 지갑 내 수량을 확인하는 방식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다른 전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비트코인 밈코인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오디널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요소가 이미 그때 마련이 다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해서 얘들이 제일 강한 게 3개월마다 진행되는 내용들을 계속 오픈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그리고 진행되는 로드맵이나 여러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오픈시켜주고 있느냐, 하고 오픈소스로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톨 코인은 여기 내용에도 또 여러 나오지만은 지갑 베이스에서 지갑을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적용되는 지갑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있고, 그로 인해 갖고 지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렇게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로스톨 팁. 이건 저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에 의해 개발된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그윗하고 라이트닝 진행되고, 지금 탭루트 비트코인이 작년에 탭루트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부분이 되면서 세그윗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위에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붙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플랫폼 이런 거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요 지갑 부분에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로스톨은
지갑 쪽, 플랫폼 쪽보다는 지갑 베이스로 많이 가고 있다. 여기서는 소개글에서는 지갑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 관심이 적은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메인넷이 아닌 지갑 개발에 줄여가는 모습에서 유틸리티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파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의 파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갑이에요. 지갑입니다. 지갑. 웹3의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는 지갑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죠. 디지털 지갑. 디지털 지갑에는 디지털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가는 부분에서 라이트닝,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원,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되는 여러 지갑적인 측면이 앞으로는 암호화폐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적어지는 요소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게 될 것 같다. 플랫폼은 현재 상황에서 냉정하게 이더와 BNB가 양분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뭐 여러 기능적인 뭐 레이어 1로 나오면서 이들을 이기겠다고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대부분 뭘 하냐면 EVM을 지원해요. 뭔 말인가 하면 자체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을 걸치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EVM, 버추얼 머신을 연결시켜서 그 데이터를 서로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산 결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를 시켜 나갈 걸로 보고요.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뭐 이더를 무시할 수 없죠. 이더, BNB, BSC죠. 바이낸스 코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더는 이 퍼포먼스를 자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이제 얘들도 자산의 개념으로 가겠다. 그리고 결제의 개념으로 가겠다라고 스탠스를 변경시키고,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들은 레이어 2 쪽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형태로 지금 이드가 스탠스를 조금씩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UI, UX가 잘 돼 있는 지갑이죠. 지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주변에도 얘기를 드리지만은 이전에 2017년도에 주로 펌핑 코인으로 많이 쓰여갖고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코인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로스톨, 뭐 메탈, 이런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쓰임이 생기는 형태의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이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타의 신규로 생겨서 가야 되는 부분들보다는 이전에는 이제 예전에 꾸준히 해왔던, 그리고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는 환경이 이제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그 시간 동안 살아남아왔던 종목들은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차트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일봉 차트, 업비트 일봉 차트로 살핍니다. 자, 업비트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2021년도 역시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세 구간에서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같이 이어서 전개됐고, 이후에 하반기 때 움직임에서 보면 구간 끝을 공략하고 이제 지지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이제 파동 2파동의 구간을 확보한 정도로 마쳤습니다. 3파동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2파동 정도만 확보했기 때문에 차트 점수는 2점에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뭐 5점 이런 거는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차트가 확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수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여기 3번 파동을 공략하는 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차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로스트런에는 여기 매물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는 게 현재 움직임에서는 최대치다. 앞으로 올해 최대치의 움직임이 여기 구간에 확인하는,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최대치로 가정하고 본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미 매물대를 확인을 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에서는 그렇게 살필 수 있고요. 그로스들은 지금은 일단 수렴의 차트다. 파동 2번 파동은 공략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3번 파동을 공략하는 과정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번 파동까지는 2021년 하반기 때 공략이 종가 공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트 값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3번 파동을 먼저 살펴보면 3번 파동은 캔들상으로는 메모를 여기 구간을 확인을 해놨어요. 여기에 구간 끝을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에 종가 확보를 하고 내려갔는데 하반기 때 여기에 매물대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는 두는데 여기 매물대 확인하고 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현재 값만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최대치는 여기 매물대를 확인하는 움직임 그 정도가 최대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2번은 다 만족을 했고요. 2번은 다 만족을 했죠. 다 만족을 했습니다. 종가까지 확보를 했어요. 중요값에 대한 종가. 여기 종가 확보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다? 다시 오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다시 오는 자리로 보고 있다. 다시 오는 자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이 1번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1번 파동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차트에서 22년도와 23년도 움직임이 여기 1번 파동의 구간에 대한 공략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미 종가 확보가 다 돼 있다. 다 돼 있으니까 차트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을 살핀다. 이 돌파 움직임이 21년도 3번 파동 매물대 확인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98원 위에 올라오고 963원 위에 올라와야지 되는 게 중요하죠. 각각에서 구간 끝 위로 올라야지 중요값, 해당 구간의 중요값을 공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 끝 위에 공략은 됐는데 안착을 못했죠. 그래서 1270원 위에 올라앉으면 이때는 여기 공략이 본격화되겠죠. 그리고 498원 위에 있으면 600원대 공략이 진행이 될 거고 그때는 상단 변곡 위로 올라온지 여부를 봐야 되죠. 그 과정이 이번 파동의 구간 끝 963원 963원 위에 올라와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은 여기 3번 파동의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과정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에 구간을 확장시키고 여기 위에 앉는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지금은 여기 파동을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후에 추가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여기 지지 여부가 나와야 되겠죠. 지지가 나와야지 이후에 여기 되돌림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498원 위에 올라와야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로스터는 여기 차트에서는 그 정도만 확인하고 22년, 2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로 넘어가면 여기에 넘어오면 차트의 움직임이 22년도 5월 달에 여기가 아까 말했던 1번 파동의 구간 끝입니다. 1번 파동의 구간 끝이에요. 자,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걸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당겨 놓고 보는 거죠.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까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 구간 아래로 지금 내려왔죠. 5월 달에 여기 구간 끝에 대한 공략 나오고 그리고 하방 이탈 하면서 근데 구간 이탈 391원은 구간 이탈을 안 하네요. 안 하고 가다가 이후에 여기 구간을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난 게 보이죠. 구간 이탈에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간 이탈에서의 지지는 지속적인 지지는 498원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1번 파동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1번 파동을 기준해서 보게 되면 구간 끝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죠. 이 과정에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꼬리로 계속 나왔어요.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까지 결국에 나오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값들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무조건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간 이탈 391원을 지지를 받는 모습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498원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확정적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종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종가로는 지금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일봉 차트 기준으로는 꼬리는 계속 찔렀는데 종가로 못 올라갔어요. 여기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에 종가를 밟고 가는 게 중요하다. 지지를 밟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발판은 종가로 나오는 지지를 발판으로 많이 합니다. 종가 지지 자리를 발판으로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98원 여기가 이때 자세히 나중에 또 확인해 드리겠지만 이때 종가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음봉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 지지받는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498원. 그런 움직임이 자 여기에 628원과 677원의 공략 여부로 이어지는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은 구간이 그러면 뭐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열려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들이 물론 여기에 거래량들이 쌓이고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건 아니죠. 거래량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달 구간부터는 거래량들이 좀 나오고 누적이 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자 2021년 1번 파동 구간에서 그로스들은 안 벗어났어요. 추가 하락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작년 11월 12월 달 구간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때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오고 거의 제자리로 여기 다시 391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단 변고까지 그냥 쳐버렸죠. 이 움직임이 현재까지의 움직임인 겁니다. 현재까지 움직임. 그러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여기 구간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5월 차트 기준으로도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 차트 구간에 봐도 모든 값을 다 꼬리로 다 찔러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다 매물대 확인이 다 됐다. 매물대 확인은 다 됐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매물대 확인은 다 됐으니까 자,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최종적인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를 보자. 자, 여기서 보면 202평도 돌리고 있죠. 202평을 돌리고 있어요. 자, 202평이 지금 현재도 안 돌아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안 돌아가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그로스들은 202평이 위로 지금 명확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로 방향을 잡은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 색깔이 위로 이렇게 방향이 모습이 돼 있죠. 이 움직임이 나와 있는 이것만 봐도 얘가 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돌리는 과정에서 이 계속 위로 찌르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자 202평을 올라타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달리겠죠.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그게 아니면 202평을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 하락으로 나오면서 202평을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는 202평을 타고 위로 올라가든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보는 불안 요소하고 들리게 차트적으로는 얘는 지금 위로 보는 움직임을 이미 만들었다.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를 지지 라인을 삼고 어디서 매수하는지 여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는 바에는 불안하게 볼 이유는 없다. 불안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에서 보면 자, 여기의 움직임이 이때가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차트들은 11월 차트, 12월 차트 때 추가 하락으로 전개가 됐지만 이때 추가 상승으로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나오면서 움직임을 다 만족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밟으면서 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값들이 차트마다 구성되는 값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요거는 전에 보였던 종목들의 움직임하고 값들이 체크되는 구간 값이 틀리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차트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놈이 강한지 눈치를 채야 되겠죠. 자, 이때 움직임을 보면 자, 앞에 우리 여기를 상단 변곡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볼까요? 399. 자, 여기 상단 변곡이 528원이네요. 528원. 528원. 차트 움직임 보면 여기 23년도의 움직임에서 반등의 움직임들이 여기 구간이 나오죠. 꼬리는 일단 무시하고요. 꼬리는 일단 배제하고 얘기 드릴게요. 자, 이때 2023년도의 상승 파동에서 첫 번째
박스권이 여기서 형성이 되죠.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지지 저항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 반등이죠. 여기가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 반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변곡 528원 돌파하고 528원도 여기 보니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죠. 그럼 되돌림 2파가 나올 수 있죠. 되돌림 파동이 나옵니다. 되돌림 파동. 되돌림 파동에 661원이네요. 661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628 구간에 얘는 종가를 확보를 했어요. 이건 파동이 세다. 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음 파동에는 자, 피보나치 2구간대, 3구간대, 4구간대를 노린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2월 말 3월 초에 조정해서 여기 중요가, 여기 구간 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보나치 절반인 462원을 만족했어요. 여기에 462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피보나치, 여기 되돌림 상승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고점으로 합니다. 528원. 이때 반등은 483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 반등이라서 역시 재차 528원에 대한 공략으로 지난 2월 말 3월 초의 반등 구간에서 이때의 움직임은 꼬리 움직임은 483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이후 반등이었고 이때의 움직임은 528원에 대한 공략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되돌림 상승 구간에 대한 확인이 재차 이어졌습니다. 여기가 1.618, 610원에 대한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졌고요. 여기 661원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죠. 이 움직임 뒤에 다시 재차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2월달 구간, 여기는 1월달이고 2월달 구간에 대한 지지 저항값들이 있는데 여기 지지 저항값들을 여기는 지속적으로 깨지죠. 종가 확보 지지 깨지고 종가 확보 지지 깨지고 이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자, 5월의 중요값도 지속적으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게 여기 498원의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만족을 해주면은 좋죠.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지지 여기 깨졌죠. 깨졌어요. 여기가 깨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이후 이전에 조정에서 보면 올라가던 202평을 돼서 종가 지지를 하고 반등세가 이어졌다가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202평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되돌림 상승으로 202평의 위로 종가를 만들고 다시 음봉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여기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여기를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여기 지지도 받지 못했어요. 다 깨진 상태예요. 이게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 유지라는 관점은 여기 터치를 안 했으니까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498원에 대한 지지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면은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위에 구간 끝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구간 끝 위로 527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역시 또 528원 상단 변곡 위로 올라가는 것과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림 상승이 다시 전개되겠죠. 여러 차례 지금 여기를 여러 차례 두들겼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구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구간 끝 527원에 대한 확정은 여기 상단 변곡 64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값 1번과 2번을 지지를 받고 가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498원의 지지를 좀 확보하고 가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안 오를 자리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전개되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반등세가 유지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지지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지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서 그냥 바로 지지받고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요 자리는 사실 좀 여러 차례 깨놓은 자리라서 다시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할 수가 있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의 상승 파동이 좀 제한적으로 진행됐다가 재차 지지 테스트가 나왔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값들이 만족을 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만족을 하더라. 언젠가는 만족하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이때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다 한들 좀 제한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이번 턴에서 나오는 움직임으로 보고요. 이때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를 가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갈지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효한 값은 현재는 483원 그리고 486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지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요. 구간 이탈은 여기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만 상단 변곡을 노리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 두 값의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의 움직임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여기 지지 저항감을 살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상단 변곡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 움직임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이때 만약에 여기 움직임을 같이 본다면은 자, 여기만큼의 되돌림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움직임이 여기 피보나치 3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이 전개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또 해당 코인에 대해 그로스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로스들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